두예는 경조윤 두릉면 출신으로 그의 할아버지인 두기는 조비가 오나라 정벌에 나서면서 상서복야에 임명해 허창에 남겨 업무를 통괄하도록 시킬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었고, 그의 아버지인 두서 또한 유주자사였다고 하니 두예의 가문은 위나라에서 꽤 잘 나가는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기는 맹진에서 새로 만든 배를 시험하다가 풍랑을 만나는 바람에 사고로 죽어버렸고, 두서는 사마이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데다 이민족과 관련된 사건을 황제에게 보고하지 않은 죄로 탄핵을 당해 기주장무군으로 추방당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두예는 박학다식하고 총명했으나 아버지인 두서의 일 때문에 오랫동안 임용되지 못했다고 하며, 사마소의 동생인 고육공주와 혼인을 하고 나서야 일이 풀려 할아버지의 자기인 풍락종우를 이음과 동시에 관직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종회가 촉을 정벌하러 나서며 두예를 진서장사로 삼아 데리고 갔는데, 본디 종회는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예는 불길에 뛰어든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종회는 촉을 정벌한 뒤 강유와 친분을 쌓고 나서는 곁에 있던 두예에게 강유를 중원의 명사와 비교하자면 제갈탄이나 하우연도 그보다 더 뛰어나진 못할 것이오라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하니 두예는 종회의 측근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결국 종회는 반란을 일으킨 뒤 자신에게 동참하지 않는 위나라 장수들을 감옥에 가둔 뒤 죽이려 하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해 측근들과 함께 해를 입었기 때문에 본래라면 두예도 이때 죽어야 했지만 그는 지혜를 이용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두예가 어떠한 기질을 발휘해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엄청나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것을 보면 대단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이민족들이 농우지역을 침범해왔기에 두예는 안서군사에 임명되어 병사 300명과 기병 100명을 이끌고 장안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진주자사로 전임됩니다. 그리고 당시 석감이라는 인물의 직책은 안서장군으로 두예의 상관이었기 때문에 그는 두예에게 적을 공격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두예는 적군의 막강한 병세에 비해 관군의 역량이 떨어지니 마땅히 힘을 모아 좋은 시기를 기다려 봄이 되었을 때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면 안 되는 일 5가지와 할 필요가 없는 일 4가지를 간언하였는데, 이에 석감은 두예가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분노해 상주를 올려 두예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출군을 늦춰 군량을 소진한다는 이유로 탄핵하였기에 두예는 죄인을 호송하는 수레에 실려 수도로 송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두예는 사마소의 동생과 결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아내 빨로 형벌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흉노의 수령 유명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에서는 두예가 뛰어난 책략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 그에게 병주의 서쪽에서부터 하동, 평양에 이르는 지역을 방비하여 반란을 막아낼 대책을 마련하라고 명한 뒤 그를 탁지상서로 임명합니다. 이에 두예는 변방을 안정시키고 궁극의 중요한 사무에 관한 결정을 상주하였고, 안으로는 곡물의 가격을 정하고 소금, 운반을 감찰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바깥으로는 변방을 구하는 여러가지 계책을 상조하며 실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석감이 군무로부터 돌아와 논공행상을 하였기에 두예는 그것을 따져보았고, 그가 허위로 공을 논한 것을 포착하고 곧바로 탄핵을 했기에 두예와 석감은 견원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그 이후부터 상황이 심각해질 정도로 다투었기 때문에 둘 다 면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두예는 수년 후에 다시 탁지상서로 복직되었다고 합니다. 두예는 가충 등과 함께 율령을 정했다고 하며, 율령이 완성되자 직접 주회를 달고 상주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역법의 차이가 나서 태양의 각도에 맞지 않자 두예는 직접 이원건 도력을 만들어 이를 상주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두예가 만든 것이 세간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두예는 과거 자신의 할아버지인 두기가 맹진에서 배를 타다가 사고로 죽었던 사건 때문인지 맹진의 건널목이 험한 것을 지적하며 부평진에 황하교를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신료들은
역대의 성현들도 다리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지혜 짐작으로 만들 수 없을 거라 했지만 뒤에는 끝까지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공사가 시작되어 마침내 다리가 완성됩니다. 이에 사마염은 기뻐하며 백관들과 함께 그곳에서 연회를 열어 즐겼고 술잔을 들어 두예에게 그대가 아니었다면 이 다리를 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두예는 폐하의 총명함이 없었더라면 신도 그 재주를 사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함령 4년 사주, 기주, 연주, 예주, 형주, 양주 등 6주에서 홍수가 났고 벌레가 곡식을 갉아먹는 재난이 왔기에 두예는 상소를 올려 지금 홍수로 동남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니 마땅히 연주와 예주 등 여러 주의 칙령을 내려서 한나라 때 있었던 옛 제방은 남겨 수리를 하여 물을 가두게 하고 나머지 제방은 모두 터뜨려버려 굶주린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의 물고기와 개나 고동 같은 것들을 넉넉하게 얻을 수 있게 하면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빠진 다음에는 가라앉은 찌꺼기가 있는 밭에서 어느 정도의 수확을 얻을 것이니 이것 또한 다음 해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접목을 시켜 늙어서 코를 뚫지 않은 소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것으로 봄에 농사를 짓게 한 뒤 곡식이 익은 다음에 조세를 물리시면 몇 년이 지난 뒤에는 이득이 될 것입니다. 라는 조언을 하였기에 사마염은 두예의 조언을 따랐고 백성들은 두예의 정책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두예는 조정에 7년간 머무르며 정무를 개혁한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를 두무고라고 칭했다 하는데 이는 그가 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는 것을 표현한 호칭이라고 합니다. 사마염은 오나라를 정벌하여 천하통일을 이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정의 의로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장화, 양호, 두예만은 황제의 뜻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나라 방면 지휘관이었던 양호가 병에 걸리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나 양호는 자신의 후임으로 두예를 추천하여 자신의 직무를 대신하도록 하였고 결국 양호가 병으로 죽자 두예는 진남대장군 도독경주 제군사에 임명됩니다. 그렇게 오나라 방면 지휘관이 된 두예는 양양에 있는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병기를 수리하고 정예병을 뽑아 공격태세를 갖춘 다음 오나라 서릉독 장정의 진영을 기습 공격해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당시 장정은 오나라의 명장이었으나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두예에게 패배한 것을 수치로 여겨서 오나라 황제인 손호에게 전사한 병사들의 실제 수를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를 알아챈 두예는 포로로 잡은 오나라 병사들을 손호에게 돌려보냈고 이에 손호는 분노하며 장정을 불러들이고 유원이라는 장수를 보내 장정을 대신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오나라는 큰 전투를 앞두고 지휘관이 바뀌게 되었으니 두예는 이로써 오나라가 멸망에 가까워졌다고 여겼다 합니다. 두예는 오나라를 정벌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 사마염에게 대규모 군을 일으킬 것을 간언하였으나 사마염은 다음 해에 대규모 거병을 일으킬 거라 답변하며 거절했기에 두예는 다시 표를 올려 빨리 기회가 왔을 때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회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예는 또다시 표를 올려 오나라 토벌에 대한 주장을 펼쳤고 마침내 사마염은 두예의 조언을 따라 오나라 정벌을 개시합니다. 태강 원년 진나라는 대규모의 군을 일으켜 진동대장군 사마주에게 도중으로 진군하도록 명하고 안동장군 왕은 양주자사 주준에게는 우조로 진군하도록 하였으며 건의장군 왕융은 무창으로 평남장군 호분에게는 하구로 진남장군 두예에게는 강릉으로 용량장군 왕중과 광무장군 당빈에게는 장강을 건너 동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고 태의 가충을 대도독으로 임명하여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정세를 살펴 가장 중대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합니다. 전쟁이 개시되자 두예는 강릉에 군진을 펴고 군을 이끌고 진격해 10여일 만에 여러 성읍을 공격해 점령하였고 휘하, 장수, 주지, 오소 등에게 기병을 주어 밤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 악향을 습격하여 깃발을 많이 꺾고 불을 질러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했기 때문에 오나라의 도독 소놈은 공황 상태에 빠져 강릉독 오연에게 편지를 보내
북쪽에서 온 군대들이 마침내 날아서 강을 건넜소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소놈은 왕준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기 위해 출진했다가 패하고 돌아왔는데 주지 오소는 악향성 바깥에 군대를 매복시키고 있다가 소놈의 군대를 따라 함께 성으로 들어갔다고 하며 소놈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주지 오소에게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이에 뒤에는 승세를 이어가 강릉으로 진격해 오연을 공격하려 했으나 오연은 가짜로 항복을 청하고 두예의 군대를 공격하려 했는데 두예는 이를 이미 알아채고 오연의 군대를 공격해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두예를 포함한 수많은 진나라 장수들은 싸웠다 하면 이기며 파죽지세로 진군했기에 교주, 광주에 이르는 수많은 지역들이 항복하며 인수를 바쳐왔고 두예는 부조를 들고 황제의 명을 칭하며 그들을 위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예가 전투에서 죽이고 생포한 도독과 강군만 14명에 아문과 군수는 120여 명이었다고 하며 그는 군대의 위세를 빌려 점령한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오나라 백성들이 투항하여 귀순하는 것이 마치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나라 정벌전은 잘 진행되고 있었으나 갑자기 대도독 가충은 퇴각을 계획하였고 이를 장화가 반대했으나 가충은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고 사마염에게 표를 올려 올을 아직 모두 평정하지 못했지만 장강과 회수지역의 습지에서는 여름의 더위 때문에 질병이 유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군을 소환하여 퇴각해야 합니다. 만약 역병으로 수많은 군사를 잃게 된다면 장화에게 요참의 죄를 물어도 천하의 사죄하기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하지만 사마염은 천하 통일을 눈앞에 두고 물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두예는 여러 장수에게 명령을 내려 손호가 있는 말릉으로 군대를 계속 진격하게 한 뒤 퇴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충과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가충이 군대를 퇴각시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손호가 먼저 항복을 하였고 이로 인해 진나라 사마염은 오나라를 멸망시켜 진정한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두예는 오나라 정벌이 끝난 뒤 자신은 무와 관련해서는 기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러나겠다고 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예는 천하가 비록 안정되었다 할지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험해질 것이라 여겨 부지런히 무예를 익히며 주둔지의 경계를 엄하게 했다고 하며 치소와 육수의 물을 끌어서 농경지 1만여 경의 물을 대게 하였고 강릉 남쪽인 양구에서부터 영릉과 계양까지 운하를 파서 수송선이 이어지게 하는 등 내정에도 힘을 썼습니다. 이후 두예는 63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는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염은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두예가 오나라 정벌전에 나서서 강릉을 공격할 때 오나라 사람들은 두예가 혹으로 병을 앓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개의 목에 표주막을 달거나 커다란 나무의 혹처럼 생긴 부분을 잘라서 나무의 속살이 보이도록 했는데 이를 두예의 목이라 부르며 그를 조롱했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예는 강릉을 평정한 뒤 이러한 소리를 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두예는 문간에 가까웠기 때문에 장군으로 활동하면서도 말을 타지 않았고 활을 쏴서 갑옷을 뚫을 수도 없었으나 군사를 이용하여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장수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합니다. 두예가 진영에 나가 있을 땐 낙양에서 요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선물을 보냈기에 어떤 이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니 두예는 나는 다만 해를 입을까 두려워할 뿐이지 이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는데 이는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가 사마이와 사이가 나빠져 해를 입어 가문이 낭패를 본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또다시 겪지 않기 위해 했던 행동으로 보입니다. 두예는 공무에 있어 알고 있는 것이면 실천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고찰하여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왕제라는 인물이 말의 관상을 잘 보고 말을 매우 좋아하였고 화교라는 인물은 돈을 매우 많이 모았기 때문에 두예는 항상 왕제는 마벽이 있고 화교는 전벽이 있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마염이 두예에게 그렇다면 경에게는 어떤 벽이 있는가? 라고 물었고 이에 두예는
신에게는 좌전벽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규예가 춘추좌시전을 병적으로 좋아하고 많이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는 장화의 추천을 받아 관직에 올랐기 때문에 장화와 사이가 나빴던 대신들에게 견제를 받아 승진하는 데 실패했지만 규예가 그를 추천해줬기에 어사치서의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규예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